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춥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추위가 가득합니다. 현재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오늘 아침 김천의 기온은 영하 11도, 경북 중남부 내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영하 5도로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건조경보로 격상된 상태고요. 그 외 대구와 경북 중남부 내륙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며 대기가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함이 심한 데다 내일까지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예상되고요.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는 오늘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10도, 김천은 영하 11도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기온 영상권 회복하면서 대구의 기온은 6도, 안동은 4도, 김천은 5도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추위는 점차 누그러져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아 포항 MBC는 경북 동해안 지자체의 올 한 해 역점 사업을 연속해서 소개합니다. 오늘은 핵심 단어로 혁신을 꺼내든 포항시의 시정 구상을 보도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을 선도할 쌍두마차로 테슬라 기가팩토리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를 지목하고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CEO 리스크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분명 한국이 아시아 제2기가팩토리 최우선 후보지라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generous offer, and this means a lot, and we're giving it very careful consideration. I think Korea is one of the top choices for us. 만약 테슬라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항만과 2차 전지 앵커 기업 그리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포항은 유력 후보지 중 한 곳입니다. 포항시는 테슬라를 가져오기 위한 공격적인 유치 전략도 공개했습니다. 영일만 신항 인근 220만 제곱미터터에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지을 수 있는 전용 산단 및 상업 공간을 만들고 테슬라를 위한 전기차 수출용 전용 부두도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만약 산단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으면 바다를 추가로 매립해 테슬라의 공장 부지와 전용 부두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기차의 핵심 심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2차 전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수소 연료 전지로 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포항이 적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RE100은 이미 글로벌 기업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즉 테슬라가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을 확충하고 해상 풍력 발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RE100 산단을 기업별로도 그렇고 산업단지별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혁신의 다른 한 축인 연구중심 의대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의과학대학원이 오는 3월 출범을 앞두고 있고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 중인 연구중심 의대 실행 전략 수립 역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8일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과대학이라는 확실한 거점을 우리가 꼭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 애플은 한국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포항을 선택했습니다. 포항시장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처럼 무선 마이크를 달고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무원 조직부터 혁신해야 테슬라 같은 혁신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미래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여 명의 방문단을 구성해 어제부터 보름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방문단 일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전시회인 CES를 관람하고 애플 본사와 철강도시 피츠버그 방문, 샌디에이고 기업혁신파크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3에는 올해 처음으로 포항관, 포스텍관을 설치했으며
지역 30여 기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만 나이가 도입되고 경북에서는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출산, 육아, 청년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박성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한국식 나이 대신 실제 산 날짜를 계산하는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고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절벽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펼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에게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취약지역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매달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층 유입 정책으로는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선을 임대하고 초기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마린보이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 경북에서는 생활임금이 첫 도입됩니다.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 문화 등의 경비를 일부 보전하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도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합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7%, 1,608원 더 많습니다. 환경 정책도 눈에 띕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데 도내 학생과 교직원이 1년 동안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나무 46만여 그루를 지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진 후포등대가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이달의 등대로 꼽혔습니다. 울진 후포항에 있는 후포등대는 1968년 1월 처음 불을 밝혔는데 선박 안전 운항뿐만 아니라 후포항과 동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이달의 수산물로는 김과 과메기가 선정됐습니다. 대구 지역 대학들도 대부분 정시 모집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은 줄고 수도권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만큼 선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원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최종 등록률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시 모집에서 경북대는 4.9대 1, 영남대는 5.96대 1, 계명대는 6.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등도 지난해보다 오른 2점대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선호도 높은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경쟁률이 낮아진 데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대학이 선전한 이유는 뭘까? 수도권은 정시 모집을 늘렸지만 지역대학들은 구조 조정으로 정원을 줄이고 수시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또 정시에 주로 지원하는 재수생이 크게 늘어난 데다 상위권에서는 이과 강세로 합격 위주의 안정 지원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대학들이 수시 모집 인원을 확대를 하였고 또 등록률 또한 전년도 대비 상승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고 또 지원자는 지난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경쟁률이 올랐다고 안심하고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학과별로 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의대, 약대 등 인기학과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치는 학과도 속출했습니다. 추가 모집을 하더라도 정원 채우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정시 경쟁률은 올랐지만 미충원에 따른 입학 정원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4월 말쯤 되면 이제 그게 확실하게 이제 정해지죠. 내년에는 몇 명 뽑겠다. 대기업의 4월 말에 거기에 이제 최종 인원을 이제 입력하게 돼 있어요.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역 대학은 정시 모집 경쟁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원조차 채우기 힘든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가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다른 재활용품과 구분해 따로 모아 배출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적발 1회에 과태료 10만 원 등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할 경우 옷과 가방 등 고품질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재활용률이 높은 폐자원에 포함됩니다. 호출 요금 없는 대구형 택시 호출 앱 대구로 택시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2주째입니다. 시장을 독점하며 호출료와 중개 수수료를 올려온 카카오티에 불만이 많았던 만큼 지역 택시업계의 호응은 뜨거운데요. 시민들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하늘색 대구로 마크를 단 택시들이 운행을 준비 중입니다. 이 법인 택시 회사는 대기업 호출앱 대신 대구시가 주도해 만든 공공 택시 호출앱 대구로에 가입했습니다. 택시당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내야 했던 수수료가 최대 3만 원으로 줄었고 이용객이 부담할 호출료는 아예 없으니 시장에서 승산이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3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300콜을 받든지 500콜을 받든지 시작한 지 출발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증가하고 늘어날 수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거나 택시 기사에게 불리한 정책을 강행하진 않을 거란 신뢰가 큽니다. 기존 카카오콜이 횡포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수수료는 물론이고 기사들의 이직까지도 강제로 막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5천 대가 넘는 택시가 가입하며 호응도가 높습니다. 대구에서 운행 중인 택시 14,000여 대 가운데 36%가 가입한 건데 시행 초기여서 아직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지난 1일까지 대구로 택시의 하루 평균 호출 건수는 1,300여 건. 대구 택시 호출이 하루 9만 건 수준인 걸 감안하면 1.5%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홍보 부족이 문제입니다. 대구로 택시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데 카카오 택시 쓰고요. 대구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때문에 부담스러운 호출료를 감수하며 여전히 기존 호출 앱을 쓰는 이용객들이 많은 상황. 택시 기사도 이용객도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로 택시 하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주변에서 쓰는 것도 아무도 못 봐서 수수료가 없다면 좋은 것 같아요. 대구시는 시장 점유율 30%대 달성을 목표로 TV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대구 행복페이와 연계한 할인과 쿠폰 등 다양한 이용객 혜택도 늘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11월 기준 경북 동해안 지역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이 24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불 금액은 줄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수는 4,024명으로 0.2%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체불 노동자 수가 조금 늘어남에 따라 설 전까지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집중 지도하고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1억 원 한도로 융자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인근에 국내 최초의 에어돔 축구 훈련장이 다음 달 개장합니다. 문화체육부 기금 50억 원 등 107억 원이 투입된 에어돔 훈련장은 인조잔디로 조성된 축구 경기장 한 곳과 연습 공간, 사무실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경주시는 에어돔 축구 훈련장이 본격 운영되면 여름과 겨울철 전지 훈련팀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골프존 카운티 간포 1,170만 원, 경주시 정수가성 1,000만 원, 경주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600만 원, 경주시 지역 세무사회 500만 원, 울진군 울진읍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250만 원, 경주시 의용소방대 200만 원, 경주시 휴포레 어린이집 120만 원, 울진군 울진읍 하나로 내과의원 100만 원, 울릉군 울릉주유소 100만 원, 경주시 교육발전협의회 100만 원, 경주시 경찰서 100만 원, 경주시 한국생활개선 경주시 연합회 50만 원, 경주시 용강동 윤일홍님 50만 원,
대한불교 천태종 구룡포 용주사 동지팥죽 나눔 행사 성금 모금 48만 5천 원. 울릉군 북면 천부 어촌계 30만 원. 울릉군 서면 태아1리 마을회 30만 원. 울릉군 서면 울릉군 생활개선회 30만 원. 영덕군 창수면 김황수님 30만 원. 경주시 마을공동체 30만 원. 경주시 현곡면 온정회 회원일동 30만 원. 경주시 양남면 성균관 유도회 양남지회 22만 원. 울릉군 서면 태아 어촌계 20만 원. 울릉군 울릉읍 장로교 울릉교회 20만 원. 울릉군 성봉사 해민스님 20만 원. 경주시 현곡면 의용소방대 20만 원. 경주시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12만 620원.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새마을지도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3개1이 부녀회 회장 황윤낭님 10만 원. 울릉군 서면 태아1이 경로회 10만 원. 울릉군 서면 천태종 성인사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시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의 60%, 최대 180만 원까지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지역 농가 86곳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했고 지원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받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북대와 영남대 등 대구 경북 6개 대학교와 투자 협약을 통해 건립한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각 대학교별 30명으로 신청 접수 기간은 재학생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신입생은 1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포항시청 교육청소년과로 신청하면 되고 포항시 거주 기간, 성적 등을 고려해 입사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상하수도 정비에 역대 가장 많은 7,87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활오수와 빗물을 분리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포항시 등 21개 시군 58곳에서 실시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교체 작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하수도 보급률이 83%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보급률을 87%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추위가 가득합니다. 현재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경북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아침 김천은 영하 11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과 대구, 경북 중남부 내륙도 오늘 영하 5도 내외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은 건조 경보로 격상된 상태고요. 대구와 그 외 경북 중부 내륙에도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짝 메말라가고 있는 대기 속에서 오늘 건조함이 심한 데다 내일까지는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10도, 김천은 영하 11도로 어제와 비슷한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기온 영상권 회복하면서 대구는 6도, 안동 4도, 김천은 5도 예상됩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고령 영하 1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6도, 고령 7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김천 영하 1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6도, 김천 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10도, 영양 영하 1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4도, 영양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7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m에서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